자, 극대극소와 미분적 지름응답 시작할게요. 자, 발전 문제 5번을 좀 보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럼 얘들아 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내용을 좀 배웠어요. 자,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는데, 주하나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총 몇 개? 3개. 최고창이 양수였을 때. 자, 그래프 개형 1번이 이거였던 것 같고요. 2번이 이거였던 것 같고요. 잘 좀 그리자. 2번이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 3번이 흐르륵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었어. 그랬을 때 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잘 봐. 자, 이 녀석에 해당되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쌤이 좀 살짝 좀 따지면 이런 거였지. 잘 봐. 자, 이 녀석은 도함수가 빵 되는 게 몇 개? 2개. 그래서 이 녀석의 도함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었어요. 기억나시나? 그지? 자, 이 녀석은 도함수가 빵 되는 게 몇 개? 1개.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었어. 자, 이 녀석은 도함수가 빵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래프가 그려졌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때 요 그래프를 1번, 요 그래프를 2번, 자, 요 그래프를 3번이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어디 오나? 자, 1번과 2번, 3번 그래프가 어떤 성질들을 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1번,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쌤이 좀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서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총 4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첫 번째가 이제 극값. 자, 두 번째가 증가감소. 자, 세 번째가 1대1 대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역함수였어. 자, 기억나시려나? 자, 그래서 1번 같은 케이스에는요, 얘들아, 봐봐. 요 순간에 우리가 뭐라 부르나? 극대라고 부르죠. 그 다음 요 순간에 우리가 극소라고 부르면서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쌤이 좀 얘기를 했고요. 2번, 3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쌤이 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내가 전체적으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2번, 3번 그래프는 내가 증가함수, 그리고 최고창이 음수일 때는 얘들아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그때는 우리가 감소함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돼. 자, 그런데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x값을 넣어도 같은 y값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존재해버리죠. 그런데 2번, 3번 같은 케이스에는 x값을 다르게 넣으면 무조건 y값이 다르게 튀어나와. 따라서 1번 케이스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2번, 3번 케이스는 1대1 대응이라고 쌤이 좀 얘기를 했고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마도 쌤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4가지가 아마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때 물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실제로 이번 수능에는 이걸 물어봤어요.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이거 4개 중에 하나는 100%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런 거야.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해. 3차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아니야.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3차 함수가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 그럼 무조건 그래프 개형은 1번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시면 되냐면, 그러면 1번 케이스는요, 미분을 했을 때 무조건 x축과 2점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도함수가. 2차 함수가 x축과 2점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였던 거고요. 자, 2번, 3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도함수가 자, x축과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괜찮으신가? 그러면 발전 5번 봐봐, 얘들아. 발전 5번을 좀 보면, 오늘 우리 강의 목표는 미분 끝내기로 갑시다. 알겠죠? 미분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좀 끝냅시다. 오늘 적분을 조금 일단 상황 보고. 자, 일단 발전 문제 5번을 보면 얘들아, 몇 쪽이냐면 99쪽에 발전 문제 5번이에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2번, 3번 그래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지금 현재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x의 3승,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ax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후딱 미분합시다. 얘를 후딱 미분하면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더하기 2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후딱 판별식 쓰는 거야. 그럼 이제 판별식을 쓰게 되면 반의 제곱 a제곱 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2번 3번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거지. 괜춘? 오케이.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은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0보다 같거나 크고 A가 자 6보다 같거나 작거나 요렇게 우리가 풀이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느낌이다. 괜찮죠? 자, 그러면 시간 한 3분 줄 테니까 발전 문제 10분 풀어봐봐.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10번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극값을 갖지 말래요. 그래픽 몇 번? 2번, 3번. 그죠? 그러니까 미분에서 판별식 0보다 같거나 작다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몇 번 나오디? 봐봐. 잠깐만. 자, 얘들아, 요 범위 요렇게 푼 거 괜찮지? 오케이. 그럼 봐봐. 10번을 좀 보면 자, 문제에서 fx가 이번에는요. 자, x의 3승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1 자,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분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뭐야? 똑같네? 답 이거겠는데? 식이 똑같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판별식 쓰면 되네?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 식 똑같이 나오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a의 범위 구하면 요거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한테 물었으니까 총 7개, 답 3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들아 발전 8번 보자. 자, 발전 8번을 좀 보면 쫄지 마 얘들아, 봐봐. 자, y는 자,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a 자, 요렇게 좀 있는데 이 그래프가 x축과 접했으면 좋겠대. 그랬을 때 나보고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a의 값은 양수라고 튀어나와 있어요. 짱구 좀 굴립시다. 자, 그러면 자, 미분할까? 그럼 미분하면 3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x 나오는 것 같은데 맞냐? 자, 그럼 누구로 묶게 얘들아? 3x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2a 나오는 거 돼요? 그럼 얘들아 이거 빵 되는 거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하나가 누구? 0, 하나가 2a. 그러면 빵 되는 게 2개가 있다라는 건 그래프형 몇 번? 이었었다는 소리였겠지.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우리가 빵 되는 값이 2개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프형은 있다고 내가 그릴 건데 자, 그랬을 때 천천히 자, 여기가 얼마? 0인 거대요? 왜? 문제에서 a가 양수래. 2a가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이렇게 되겠지. 잘 들어. 자, 그러면 0 넣었을 때가 얼마야? No. 4a죠.
0 넣었을 때 값은 4A일 거야. 태연이 되냐? 그치? 여기 3차함수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가 양수래매. 얘들아 봐봐. X축은 당연히 얘보다 위에 있어? 얘보다 밑에 있어? 얘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죠? 왜? A가 양수래매. 그럼 X축은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그래프가 X축과 접해야 된대. 접할 수 있는 상황 그림 하나밖에 안 떠오르지 않아? X축이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 상황 그렸어?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X축이 이렇게 있어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세팅이 되는 거지. 왜냐면 X축이 이런 데 보면 접하지 않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2A를 넣어봤을 거야. 그때 그 2A를 등값이 몇이면 되는 거야? 0이면 되겠다라는 거야. 우리 유진이 이해했나? 옳지. 그럼 따라서 나는 주어진 저 함수 F에다가 F라고 칠게요. 2A를 좀 넣읍시다. 그럼 F에다 2A를 넣게 되면 2A의 3승이니까 천천히 이제 남은 건 계산이야. 자 8A의 3승. 자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에 3A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2A 3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4A가 튀어나오고 자 그 값이 몇이면 되냐면 0이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어차피 A 양수라며. 그죠? 그러니까 4A 양변 뭐 하면 돼? 약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A 약분시키면 뿅뿅뿅 약분시키면 남은 거 계산. 그러면 2A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A냐? 4A 약분시켰으니까 3A 제곱인가? 그럼 3A 제곱 2A 제곱 더하니까 얼마? 5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잠깐만 별론데? 잠깐만 뭔가 계산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네. 깜짝아. 잘못 넣었네. 마이너스죠. 미안. 계산 이상해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거 계산 좀 하면 마이너스 4A 3승인 거 보여? 그럼 마이너스 4A 3승 절로 넘기면 4A 3승 은 4A죠. 그럼 따라서 얘들아 A제곱은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 보여? 왜냐면 봐봐 4 약분되고 A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A제곱은 1이었으니까 A값은 뿔마 1인데 마이너스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따라서 A값은 얼마? 1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태정 이해했어? 존이 안 되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하신 게 보자. 15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15번 하기 전에 개념 설명 하나만 좀 합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건 잘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함수란 말 처음 들어봐? 아닐 것 같은데. 의태생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좀 뭔가를 좀 알아야 돼. 뭐냐면 한번 살짝 설명을 좀 해볼게. 자, 함수 중에서는요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우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냐면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원에서 Y축 대칭 함수가 한 개 있어요. 처음 기본 세팅이 누구지? 코사인. 코사인은 Y축 대칭이거든요. 그럼 잘 봐 얘들아. 문제에서 친절하게 야 주어진 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야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주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을 보고 이 함수는 Y축 대칭 함수라고 하는 걸 정보로 줬네 라는 걸 캐치해야 되잖아. 그럼 그 설명을 쌤이 살짝 좀 하면 이래요. 잘 봐. 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러한 함수가 좀 있었다라고 치자. 혹시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였던 걸로 기억나? 4차 함수잖아요. 자, 그랬을 때 Y축 대칭이라고 하면 요 정가운데 Y축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선재야. 자, 그러고 나서 쌤이 요 함수를 Y는 fx라고 좀 칩시다. 안 어려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자, 이랬을 때 쌤이 한 요 정도 요렇게 거리가 같은 지점까지 좀 요렇게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쌤이 요 녀석의 요 간격을 살짝 좀 x라고 할게요. 괜춘? 잘 봐, 얘들아. 안 어요. 이해할 수 있어. 자, 요 점에 해당되는 지점 x의 좌표 누구겠어, 그러면? 된 거 따라와요? 그죠? 그냥 뭐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그러니까 원점은 아니겠고 0일 거니까, x의 좌표가. 거기서 x만큼 앞으로 갔으니까. 자, 그 다음. 자, 요 점의 x의 좌표는 마이너스 x겠지. 근데 얘가 정말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은 x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나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값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돼요. 말뜻 이해했냐? 그쵸? 따라서 이 녀석을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 f라고 하는 함수에 x를 대입했을 때의 값과 f라고 하는 함수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말뜻 이해하셨나?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식을 쳐다봤을 때 이걸 보고 이거 지금 함수 f가 y축 대칭이라는 걸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야 되고, 코사인 함수가 저걸 만족한다라고 하면 참인 거지. 왜?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거든. 물론 나중에 쌤이 한 번 더 하겠지만 여기까지 했죠? 그럼 얘들아 봐봐. 물론 지금 쌤이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들은요, 다항 함수란 전제하에 갈 거야. 지금은 다항 함수란 전제하에 간다라는 건 1차, 2차, 3차, 4차 이딴 걸 기준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성질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나중에 할게요. 첫 번째만 좀 설명할 건데 두 번째는 적분 쪽에서 할 거라서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래요. 잘 봐. 자, 함수 fx가 있는데 x제곱이야. 2는 얼마야? 4. 마이너스 2는 4. 돼요? 값 똑같네. 자, x의 3승이야. 2는 얼마야? 8. 마이너스 2는 같지 않네. 자, x의 4승이야. 2는 얼마? 16. 마이너스 2는 16. 같네. 어떤 느낌이야? 짝수 차수로만 구성이 돼야 2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나 어차피 짝수 제곱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지. 그러면서 같아질 수가 있겠지. 말뜻 이해했냐? 그럼 따라서 우함수이려면 그 함수의 구성 자체가 무슨 함수로만? 짝수 차수로만 구성이 돼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잉. 짝수 차수로만 구성이 돼야 돼. 받아들이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플러스 상수라고 하는 녀석이 좀 있어도 될까? 예를 들어 플러스 3, 플러스 2 같은 거. 자, 상수가 있다라는 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아무리 위로 올리든 밑으로 내리든 y축 대칭인 거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따라서 상수는 있어도 상관이 없다. 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우함수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 우선은. 자, 그럼 두 번째.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있냐면, 자, 기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기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함수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냐면,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해요.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좀 해.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환아, 1,3을 원점 대칭하면? 1,3을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1,3. 1,3을 원점 대칭하면? 현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원점 대칭을 한다는 건, 점 대칭을 한다는 건 그 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 자, 1,3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하는 건 원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길이 연장까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연결하면 그 두 녀석 합동일 거 아니야. 그럼 1 갔다가 3 간다라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따라서 1,3을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말뜻 이해했니? 내 얘기 잘 들어.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거 몇 차 함수라 배웠냐? 그치, 이거 3차 함수라 배웠죠? 좀 이쁘게 좀 그려. 자,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좀 있었다고 쳤을 때 봐봐. 이렇게 정가운데 x축이 지나고 이렇게 정가운데 y축이 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요 점, 요렇게 생긴 원점과 연결을 해서 길이 같게끔 딱 하면 딱 요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절로 보내고 얘를 절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절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도 똑같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 어차피 얘 대칭하면 절로 가고 얘 대칭하면 어차피 일로 가게 되면 똑같거든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자, 이때 마찬가지야.
자, 요 함수를 셈이 y는 fx라고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셈이 x라고 좀 하면 똑같지 않을까? 자, 요 점의 좌표는 뭐겠어? 마이너스 x겠지. 그럼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값이 크기는 같을 거야. 근데 부호는 뭐 할 거야? 다를 거야. 1 넣었더니 3이야. 마이너스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야. 크기는 같대. 부호는 달라야 돼. 말뜻 이해했니?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을 내가 풀어서 얘기하면 f라고 하는 함수에 x를 대입했을 때랑 f라고 하는 함수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가 그냥 같으면 y축대칭이야. 같기는 같은데 부호는 달라. 같기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 이게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야. 말뜻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요 녀석을 기억해야 돼. 요 식을 보면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배웠던 수학원에 있는 삼각함수 중에서 원점 대칭인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사인, 두 번째가 탄젠트. 물론 평행 이동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잘 들어. 자, 이 원점 대칭, 우리가 흔히 이제 기함수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성질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 3번 내용은 적분 쪽이라서 1번, 2번만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지금 이 원점 대칭인 게 얘들아, 가끔씩 성립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만큼 앞으로 가든 마이너스 이만큼 가든 3만큼 가든 마이너스 3만큼 가든 항상 성립을 해야 돼. 바꿔 얘기하면 그럼 요 식은요, 이 두 개의 식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식은 항등식이야. 내가 어떤 x값을 대입하든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린 거지. 쌤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럼 내게 잘 들어. 여기다 0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x에다 0 넣으면 f에다 0 마이너스 f0인 거네요. 여기다 0 넣으면 f0은 마이너스 f0. 그럼 넘어가면 2f0은 0이니까 f0은 0 나오네. 따라서 첫 번째 결론, 항상 어딜 지나는구나. 항상 원점을 지나는구나. 야.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자, 항상 원점을 지난다. 근데 쌤이 얘기했어. 무슨 함수일 때만? 다항함수일 때만. 다항함수일 때만. 팔개지 마. 자, 그래서 가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요런 함수 배워요. 유리함수라고 하는. 이거 원점 대칭이야. 근데 이거 원점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무슨 말인지 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항상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1차, 2차, 3차, 4차 이딴 거에서. 알겠죠? 물론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도 괜찮아.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찌됐건 지금 현재 나는 다항함수라는 전제하에 하고 있으니까 fx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 느낌 오실 거야? x의 3승이야. 2 넣으면 얼마? 8.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 다르네. 4승. 2 넣으면 16. 마이너스 2 넣으면 16. 얘는 안 된다. 그죠? 자, x의 5승. 2 넣으면 32.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32. 크기는 같은데 부호 다르네. 자, 모든 차수가 무슨 차수로만? 홀수 차수로만. 따라서 두 번째 성질은 홀수 차수. 자, 모든 차수가 홀수 차수로만 구성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역시 상수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얘는 상수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상수가 있다라는 건 평행 이동을 했다는 소리인데 평행 이동을 하는 순간 원점을 지나는 게 깨져요. 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줘야 돼. 그 말은 0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말뜻 이해했죠? 따라서 상수는 있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함수 원점 대칭으로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야. 오지게 잘 쓰일 거야. 알겠죠? 기억도 해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하면 자, x는 a 대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y축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x가 몇일 때야? x가 0일 때지. 결국 쟤네 x는 0 대칭이야.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건. 근데 좀 특별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리가 좀 따로 뺀 건데 이 녀석을 쌤이 살짝만 평행 이동을 하면 y축 대칭은 아니겠지. 하지만 어떤 x는 a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쌤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는 a라고 하는 어떤 선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쌤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럼 잘 봐.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자,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이 녀석 셈이 요렇게 좋아라 졸지 마라. 자, 요렇게 막 똑같이 길이 같게끔 요렇게 좀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을 셈이 살짝 x라고 합시다.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그랬을 때 요 점에 해당되는 지점의 x의 좌표는 어떻게 돼? 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x만큼 앞으로 간 거 돼요? 그럼 따라서 요 녀석은 a 더하기 x라고 내가 쓸 수 있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x만큼 앞으로 간 거지. 유진이 괜찮아? 옳지. 자, 그 다음에 요 점. 자, 요 점에 해당되는 녀석의 x의 좌표는 a라고 하는 녀석에서 x만큼 뒤로 갔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죠. 성재 이해했어? 괜찮아? 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 요렇게 좀 있는데 여기가 x가 3인선상이야. 근데 쌤이 요렇게 간격을 잡았는데 요 간격 예를 들어 2야. 그럼 요 점의 x의 좌표는 3에서 2만큼 앞으로 갔으니까 5였겠지 뭐. 그 다음 요 점에 해당되는 지점의 x의 좌표는 3에서 2만큼 뒤로 갔으니까 1이었겠지 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지? 자,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에서 x만큼 앞으로, a라고 하는 녀석에서 x만큼 뒤로. 그 녀석을 넣었을 때 값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돼요. a 대칭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한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녀석을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 f라고 하는 녀석에 a라고 하는 지점에서 x만큼 더했을 때,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지점에서 x만큼 뺐을 때 이들의 값이 똑같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x는 a 대칭을 얘기하는데, 들어? 이게 학교 시험이면 살짝 꼬기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뭐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애지간하면 아, 2에서 x만큼 더한 거랑 2에서 x만큼 뺀 게 똑같네. 아, 그럼 얘는 x는 2대칭이구나 라고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쌤한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마찬가지 얘들아 봐봐. 이 녀석도 가끔씩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녀석일 거 아니야? x에다 1을 넣든 1만큼 앞으로 가고 1만큼 뒤로 가든 3만큼 앞으로 가고 3만큼 뒤로 가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들어줘. 여기 요 x 자리에 여기 있는 요 x 자리에 셈이 x-a를 대입할 거야. 뭐 그래도 되지 뭐. 그럼 x-a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들어. a 더하기 x 빼기 a니까 좌변 뭐로 바뀌어? fx로 바뀌는 거 돼요. 이해했죠? 자, 우변은 a 빼기 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f에 뭐가 나와? 2a 빼기 x 이렇게 나와. 즉 식이 틀어졌어요. 하지만 의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야. 왜? 기존의 처음 기준식이 얘였으니까. 그럼 이렇게 주면 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이것조차 그냥 한번 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살짝 지저분하게 주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보면 아 2에서 x만큼 간 거랑 2에서 x만큼 뒤로 간 게 똑같구나. 2대칭이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법도 한데 이렇게 주는 거지. f의 x가 f의 4 빼기 x랑 똑같다 이렇게. 그럼 x를 넣은 거랑 4에서 x를 뺀 게 똑같구나. 슈감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 내가 학창시절을 봤을 때 난 이게 해석하기가 더 편했고 이게 어려웠거든.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이 돼. 2에서 x만큼 간 거랑 2에서 x만큼 뒤로 간 게 똑같구나. 2대칭이구나가 되는데 얘는 나는 몰라. 나는 잘 안 됐거든요. 그럼 봐봐.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이래요. 결론. 어차피 메인 출발식이 얘들아 이거야. 이게 맨 처음 등장한 식이야. 그 식에서 장난질을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봐. 아무리 장난질을 해도 그 식의 원래 본연의 의미는 안 바뀌어. x는 a 대칭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원래 x 앞에가 한 번이 플러스면 한 번은 마이너스여야 돼. 이해하죠? 왜? 한 번은 앞으로 가고 한 번은 뒤로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x에 똑같은 짓을 할 거잖아. 똑같은 짓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한쪽은 부호가 플러스면 한쪽은 무조건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못 바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 녀석의 두 녀석의 부호가 똑같게끔은 못 만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 자, 여기 있는 녀석, 여기 안에 있는 녀석 더하면 얼마야? 그건 안 바뀌어. 자, 여기 있는 녀석, 여기 있는 녀석 더하면 그건 안 바뀌어. 그건 깨질 수가 없어.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한 거에 절반 대칭이야. 더하면 2a죠. 그거의 절반 대칭이야. 뭔 말인지 했니?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딱 쳐다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 물론 이런 게 나올 가능성 극히 적지만 이렇게 나온 거야. 3에서 x를 뺀 거랑 5에서 x만큼 더한 게 똑같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대칭? 4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야. 쌤한테 무슨 말인지 했니? 자, 따라서
이 녀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고 쌤이 분명히 더해서 절반 대칭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x는 a 대칭에서 기억을 하면 좋고요. 주원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아마 삼각함수 할 때 자주 봤을 거예요. 주기함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x가 있는데 이 녀석이 fx 더하기 3과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f1이 f4랑 똑같다라는 거야. f4가 f7과 똑같다라는 거야. f1이 f4랑 똑같은 거야. f4가 f7과 똑같은 거야. f7이 f10과 똑같은 거야. 3만큼 앞으로 갈 때마다 똑같다라는 거야. 바꿔 이게 뭐야? 3마다 반복된다는 소린 거야. 쌤 할 때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등장해? 이거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올 거야. 왜? 삼각함수는 주기함수거든. 사인의 주기 얼마야? 코사인은? 2파이. 탄젠트는? 파이. 알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본 적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주기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좀 식을 쓰냐면 이런 거지 뭐. x에서 x 더하기 3만큼 가도 항상 똑같다. 이런 소리기 때문에 주기함수는 f의 x랑 f의 x 더하기 p를 했을 때의 값이 항상 같아. 그 말은 p만큼 더해줘도 항상 똑같은 이런 소린 거니까 주기가 얼마구나? 만 캐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학교 시험에서 살짝 꼬기도 해. 가령 어떻게 꼬기도 하냐면 f의 x 빼기 1이 f의 x 더하기 3과 똑같다. 이렇게 주기도 해요. 또 괜히 뭐야 대칭함수인가 이러면 안 돼. 왜? 더하면 x 안 사라져?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 주기 얼마란 소리였을까? 주기 4란 소리야. 양변에 x에다가 x 더하기 1 하면 결국 fx는 fx 더하기 4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근데 이렇게 주면 될 걸 그냥 한 번 장난질한 거야. x 빼기 1, x 더하기 3 결국 4칸 차이 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충분히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내용은 얘들아 여러분들 이번 고등학교 2학년 1년의 생활 동안 계속 등장할 거야. 수학 1에서도 수학 2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달고 살아야 돼. 어차피 수능 때도 나올 거고. 그 말은 잠깐 정리할 시간 찍을 시간 줄게. 잠깐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 발전 15번 봐봐. 가족권을 딱 쳐다봤어. 뭐야? x는 몇 대칭? 그치, 2대칭인 걸 만약에 못 찾으면 이제 그 친구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1, 2등급 애들은 보자마자 다 알아. 저걸 2대칭이라고 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너네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봐야 그 다음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까지 하고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 잠깐 봐봐. 15번을 딱 보면 가족권에서 이제 2대칭인 건 여러분들이 찾았고 자, 그러면 끝난 게 봐봐. 4참수 fx래요. 근데 얘들아 4참수 이따구로 생긴 거잖아. 그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지만 대칭이려면 이런 느낌이었겠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번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즉 양수인 4차함수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생긴 거야. 샘말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랬을 때 태훈아 여기가 x가 얼마냐면 2인 거야 현수야. 너네가 지금 찾은 것처럼. 그러면 봐. 근데 문제에서 어디서 극소로 갔는데? 1에서 극소로 갔는데 나 조건에서 그 보자마자 뭐야 어디서도 극소야? 3에서도 극소인 거야. 가나 조건 통해서 이렇게 정보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내 말뜻 이해했니? 그럼 얘들아 봐.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건 그 순간에 도함수의 값이 얼마란 소리야?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건 그 순간에 도함수 값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니? 그 순간에 도함수 f'의 값이 0이었어야 되는 거잖아. 생각 무슨 말인지 알죠? 즉 우리가 가나 조건을 통해서 뭘 뽑아낼 수 있냐면 f'1이라고 하는 녀석과 f'2라고 하는 녀석과 f'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싹 다 0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녀석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래. 그리고 원점을 지난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4차함수 fx의 식은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의 4승. 그 다음에 a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b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x고 플러스 d인데 안 쓸 거야.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면요.
얘가 4x의 3승, 그 다음에 3a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bx, 그 다음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쌤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턱 깨지 마. 자, 그랬을 때 얘가 그럼 더 졸려, 주원아. 자, 그럼 얘 최고차항에서 4로 빼고, 그 다음에 1, 2, 3 넣었을 때 빵이니까 x-1, x-2, x-3 이렇게 식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식이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태훈이 괜찮냐?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개수 비교해서 A, B, C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쌤이 스톱을 하고. 이해했죠? 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정리하고 찍을 사람 찍으시고, 그 다음에 지우고 나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